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누적 환자가 1,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략 5억 2천만 명이 확진되었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서운 질병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의 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건강 말고도 이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감염 보고가 이루어진 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뒤덮으며 2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점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 하여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남이 나라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며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더욱이 이 전염병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망자를 배출하게 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시작이 있다면 끝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속속 들리게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올해 초 급속도로 늘었던 확진자 수도 안정세로 돌아섰어요.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며 그동안 닫아두었던 국경의 문을 열고 있죠. 그럼 코로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요. 하지만 독감처럼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은 없겠네요. 문제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로 인하여 위중증 비율이 낮아지고 치료제의 도움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에서 완치가 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른바 롱코비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피로감, 숨가쁨,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위각 및 후각 이상, 관절 통증, 소화 장애, 불면증, 시력 이상 등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의나 빈도, 증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진 않지만 보통 코로나 감염 후 12주 이상 지속되며 다른 병명으로 진단할 수 없는 증상을 코로나 후유증으로 본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코로나 후유증의 위험을 절대 사소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충격적인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들이 이 클리니컬 메디슨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두뇌 노화, 인지능력 손실 등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인데요. 인지능력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비슷하고 두뇌 처리 속도 하락은 IQ 10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다시 말해 롱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 두뇌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연구진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영국 케임브리지 아덴브룩스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6개월 후 추론과 문제 해결과 같은 능력을 측정했는데요. 연령과 성별, 교육 배경 등 비슷한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참가자들은 특히 단어를 떠올리는 등 언어 추론 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또한 문제 처리 속도도 느렸는데 해당 환자들은 주의, 복잡한 문제 해결,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에서 포도당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연구진은 인지장애는 바이러스 감염과 뇌의 산소나 혈액 공급 부족, 혈액 응고로 인한 혈관 막힘, 미세출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향은 맞을 것이며 일부는 완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 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특히 한국의 경우 10대 후반의 노력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 경쟁의 나라인데 이 시기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두뇌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없나요? 캐나다 캘거리대 연구팀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조사한 8천여 명의 임산부들 중 절반 정도가 불안 증상을 경험했고 3분의 1은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해요. 문제는 3개월 된 신생아 75명의 뇌를 MRI로 촬영해 분석해보니 불안 우울증을 더 심하게 느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일수록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 편도체와 실행 능력을 맡는 전두엽 피질의 연결이 느슨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는데요. 미국 뉴욕시 소재 뉴욕 장로교 모건 스탠리 아동병원 연구진은 최근 팬데믹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전보다 근육량 등 신체 능력과 언어 등 소통 능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도 최근 7년간 아이들의 근육 발달과 시각, 언어 능력을 꾸준히 검사해 왔는데 팬데믹 이후 아이들의 점수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임신 중인 여성들이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일부 아이들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팬데믹에 지친 보호자들이 어린 자녀들과 상호작용을 덜 하거나 양육에 소홀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단순히 걸리면 치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과 그로 인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들까지 대비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2년이 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동안 버텨온 시간과 노력이 억울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우리가 되찾을 일상을 이전과 같지 않은 건강 상태로 맞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